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사회자님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여기 양산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지금도 양산에서 계속 살고 있고 제 친구들이랑 같이 양산에서 늘 재밌게 놀고 있는 박재홍이라고 하고요. 앞에 보이시는 대로 제가 강연하고자 하는 게 약간 가려졌네요. 이쪽에 나오죠. 저희 회사 이름이 코드 오브 네이처라고 하고요. 이 정식 명칭은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죠.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라는 걸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지지고 볶고 잘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이제 뭔가 성공했다면 성공한 거고 실패했다면 실패한 것들이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여기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끼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끼를 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이끼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가지고 토양에다가 적용시켜서 황폐화된 토양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반응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시작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이런 자리를 와가지고 앞에서 많은 분들께서 발표를 하시는 거를 들어봤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게, 저 사람은 뭔가 타고난 게 있다, 혹은 이제 금수저니까, 혹은 머리가 되게 똑똑하니까라고 하면서 되게 대충 들었었어요. 어차피 저 사람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요즘 말하는 종자부터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머릿속으로 되뇌면서 스스로 깎아내렸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억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그때는 학교에서 이제 입학생들이 들어오면 IQ 검사를 때렸습니다. 딱 해가지고 한 반에 똑똑한 친구가 몇 명인지, 이제 그리고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친구가 몇 명인지를 쭉 내렸었는데, 그때 되게 점수가 후했어요. 한 반에 한 절반 정도는 120을 넘었고요. 막 한두 명씩은 130, 140도 나왔습니다. 사실 되게 후해서 친구들한테는 되게 많은 자존감을 채워줬었죠. 그때 제가 IQ를 받았던 게 인생 첫 IQ이자 아직까지 그 이후로 테스트를 안 했던 게 95였어요. 이제 95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실 수 있다시피 약간 이제 침팬지보다 조금 더 똑똑한 보노보와 돌고래 혹은 범고래 그 사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저걸 받고, 그때 되게 특별했어요. 전교에 딱 둘뿐이었거든요. 100이 안 되는 친구가 딱 둘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한 친구 이렇게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제 단짝입니다. 말을 하면 아주 잘 통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 앞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으니까, 혹은 이제 나랑 다른 사람이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IQ 테스트를 했을 때 95보다 위로 받으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연구자본으로 받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랑 박사 과정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생태계를 복원하는 거에 대한 이제 과학자고요. 이제 그쵸? 과학자가 꿈이라고 한 번 적어내면 이제 이런 걸 합니다. 하나는 과학자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라고 하는 이제 회사를 하고 있는 사업가입니다. 네, 혹시 신양초등학교 나온 분 계세요? 반갑습니다. 신양초등학교죠. 네, 신양초등학교에서 이제 졸업을 했고요. 제가 2기 졸업생입니다. 이제 1기는 저 형이었고 제가 2기 졸업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앙중학교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중앙중학교로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후배분들 화이팅 합시다. 예.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이제 서울대학교 나왔고 사업하고 하니까, 제가 이과 같으세요, 문과 같으세요? 그렇죠. 그래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실업계를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요리사가 꿈이었어요. 요리사가 꿈이었다 보니까 꿈은 이제 자의 반, 타의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부산조리고등학교로 넘어가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다른 곳에서 학교를, 양산 외의 곳을 벗어나 봤던 게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요리를 하는데, 제가 요리 경력이 꽤 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방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사정이 좀 있었다 보니까 되게 어려서부터 이제 주방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지나갈 때 돼가지고, 조리고등학교 하면 좋은 게 뭐냐, 시급을 500원 더 줬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예, 시급을 500원을 더 줬어요. 그래서 이제 조리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죠. 근데 조리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되게 중1 때부터 고3까지 이제 6년 동안 요리를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요리 열심히 하고 나름 대회도 나가고 상도 많이 탔었어요. 이제 그랬었는데 도중에 제가 손을 다칩니다. 하필이면 이제 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오른손을 좀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2달 정도 제가 오른손을 못 쓸 때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잖아요. 오른손을 못 쓰는 요리사가, 흑백 요리사 보신 분들 아실 수 있다시피 요리사의 주된 손은 가장 큰 자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을 다쳐서 이제
그때 제가 6년 동안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바스라지고 뭐 그때 인생에선 사실 인생의 3분의 1이 날아간 거죠. 6년을 열심히 했었으니까 19살 때였어서. 그래서 이제 귀농을 합니다. 네. 이게 단어가 너무 폭력적이잖아요. 도피성 귀농. 고등학교 3학년 9월에 갑니다. 네. 고3 9월에 친구 한 명이랑 귀농을 해요. 자, 이제 여기서 또 문제 속의 문제인데 제가 전교생에 딱 2명 있다고 했던 그 친구, 예, 네, 네, 별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친구의 이제 인권도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귀농을 합니다. 근데 귀농을 해서 농사를 되게 열심히 지어서 제가 경남 함안에서 이제 고추랑 들깨 농사를 지었었어요. 고추랑 들깨 농사를 지었었는데 네, 쫄딱 말아 먹습니다 또. 뭐 아무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그냥 이장님이 시키시는 거 씻고 뭐 그래 뿌리란 거 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쫄딱 말아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았던 돈을 한번 쫙 다 날립니다. 나름 뭐 중1 때부터 돈 모았어가지고 꽤 많이 모았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쫙 이제 날리고 나서 이제 뭔가 농사를 잘 짓던 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사람이 배워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을 해서 농대에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농대 진학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삼았던 연구 대상이 이끼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사를 지으러 갔을 때 저희 이제 그 지붕이죠. 이제 슬레이트 집 지붕에 보면 이끼가 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끼는 되게 습하고 끈적끈적하고 계곡 같은 곳에만 사는 그림자가 많은 곳에 사는데 지붕은 생각해 보면 빛을 하루 종일 받고 가장 건조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여기에 살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시골에 있는 되게 안 좋은 컴퓨터로 나무 위키, 이제 그때는 위키피디아였죠. 위키피디아에 들어가가지고 이끼에 대해 검색을 해보니까 지구상의 최초의 육상 식물이 이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이끼는 지금 지구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되게 펄펄 끓고 막 용암이 흘러넘치고 화산이 폭발하는 그런 원시 시대의 육상에 처음으로 등장해서 적응을 했으면 강한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끼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회사 코드 오브 네이처, 그때는 주식회사가 아니었죠. 이게 딱 지워져서 그냥 코드 오브 네이처였는데 코드 오브 네이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원대한 사업가의 꿈 그리고 성공 신화를 쓰기 위해 기업가 정신의 화신 나 박정희 간다 이래가지고 창업을 했을까요? 아니었죠. 이제 제 마인드랑 이제 마인드셋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네, 학비랑 생활비가 필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나름 뭐 국립대라도 생활비랑 학비가 반드시 필요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학비랑 생활비 도움을 구하기가 되게 좋진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비랑 생활비가 필요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죠. 뭐 근데 1년을 생활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쓴다면 한 1,000,000원 정도가 1년에 필요해요. 대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내가 한 푼도 안 쓰고 정말 모든 돈을 모아서 내가 1,000,000원을 벌기 위해서 그때 시급 6,470원으로 일을 하려면 1,546시간을 일해야 됐고 주 5일 근무를 한다면 19.4개월이 걸렸어요. 12개월을 살기 위해서 19.4개월이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이 말랑말랑 하시죠? 네, 나오면 또 다르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19.4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저희 학과 게시판에 이런 공모전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기서 이제 예비 창업 리그 1등 대상을 보면 국무총리상이 1.5억 원을 준대요. 세상에. 게다가 저게 예비 창업 리그예요. 창업을 하지 않은 사람들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1등을 뽑는데 1.5억 원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19.4개월이 필요하다. 그러면 1.5억 원을 벌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을 벌기 위해 필요한 시간의 반의 반만이라도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1등상을 탄다면 나는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냅다 그때부터는 이제 공모전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 꼴찌 중기부 장관상을 노렸어요.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19.4개월 동안 나는 일이 아니라 공모전 준비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준비했던 아이템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건 이끼고 그리고 지금의 산업 트렌드를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토양 항폐화가 되게 심했었어요. 유엔이 밝힌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토양 중에서 40%는 황폐화가 완료가 됐대요. 그리고 나머지 토양 중에 절반도 30년 이내에 황폐화가 완료가 될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서 살아요? 토양이 이렇게 황폐화가 되면. 그래서 이거를 복원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지금까지 아모레퍼시픽, 현대, 삼성 이런 대기업들이랑 지금까지 많은 협업을 했었고 지금까지 국내 토양에서 한 46만 제곱미터 정도를 복원을 완료를 했어요. 대기업들이랑 해가지고 되게 감사하게 되는데 그래서
넘어가고 이게 저희가 만든 아이템이거든요. 모스비라고 해가지고 모스비가 캡슐 모양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끼 포자를 인공적으로 배양을 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땅에다가 뿌려가지고 땅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아이디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왜 굳이 이끼를 했냐면 이끼가 되게 재밌는 식물인 게 잡초랑 비교해봤을 때를 얘기를 드리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관다발 식물이죠. 그냥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식물들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살아남잖아요. 근데 이끼는 뿌리가 아니라 기공을 통해서 물과 무기양분을 흡수합니다. 뿌리는 그냥 고정하는 역할밖에 안 해요. 우리로 치면 손 같은 거죠. 입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좀 특이한 성능이 있는 이끼를 가지고 이제 먹을 게 없는 토양에다가 뿌려서 먹을 거를 만들어 준다라는 아이디어였죠. 네, 그래서 뭐 사용 방식은 되게 간단해요. 아까 보였던 그 캡슐을 물에다가 희석한 다음에 헬리콥터나 드론이나 분무기로 그냥 이렇게 땅에 뿌려주기만 하면 돼요. 드론은 날리던가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 사용 방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이나 해외 기업에서 로브콜을 받고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뿌리기 전 토양이고요. 모스비를 뿌리고 나서 8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이끼랑 뭐가 막 많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황폐하는 토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간척지라던가 산불 난 곳이라던가 혹은 이제 뭐 공장지대, 시멘트 광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다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연기 다한 토양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있죠. 뭐 이런 거는 넘어갈게요. 네, 데이터가 뭐 되게 회사 덕분에 좋아졌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의 주식이 최근에 거래됐을 때 한 주당 1,450만 원에 거래가 됐어요. 네, 한 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비싼 가격이죠. 되게 비싼 가격에 주식이 거래됐는데 지금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더 많은 투자가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이큐티 파트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세계 3대 사모 펀드 중에 하나를 운영하는 이제 글렌베리 가문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펀드인데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저희한테 투자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감사하게도 경상남도에서도 저희한테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시고 플래닛이라던가 뭐 롯데라던가 아모레퍼시픽 같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기업들이 되게 많이 저희한테 투자를 하시고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주한미국 대사관이나 뭐 북내바다 국제센터처럼 이제 글로벌 이제 그 기관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해외에서 많은 테스트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덕분에 이제 지금 올해 나온 이제 특허라든가 논문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대부분이 국내 학술지보다는 이제 해외 학술지, 좀 여러분들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그런 유명한 학술지에다가 투고를 해서 이제 회사의 이름을 이제 좀 높이고 있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제 1.5억 원을 노리고 시작했다고. 근데 그거를 노리고 시작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감사하게도 미국 국무부 표창이라던가 이제 해외에서 여러 가지 러브콜들을 많이 받고 이제 해외 여행 삼아서 출장들을 많이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정말 좀 치는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하기 전에 또 짚고 넘어갈게. 제 IQ는 95밖에 안 된다. 결국 이제 네, 뭐 너무 우러러보거나 이럴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의 현재 하고 있는 연구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를 말씀드리자면 테라포밍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가끔씩 과학자나 연구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얘기를 나눠보면 머리가 낭만으로 젖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전두엽이 낭만 같은 걸로 좀 저릿저릿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달이나 화성에 있는 토양을 지구에 있는 작물들이 생존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토양 조성 성분 변경시키는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거는 나중에 뭐 방송에 나가실 때 가능하면 잘라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LHS가 달 토양이고 MGS가 화성 토양입니다. 컨트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이 두 개죠. 컨트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3-1부터 3-6 HP가 저희가 모스비 키트를 처리를 한 것들이에요. 보시면 플랜트 하이트하고 이제 식물의 길이라던가 식물의 중량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결국 달이나 화성 토양에 모스비 키트 처리 혹은 이끼 처리를 할 경우에 거기서 이제 지구에 있는 작물들, 예를 들어서 보리, 귀리, 트리티케일, 밀 이런 것들이 재배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언론보다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해외에서 많이 되고 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485건 정도가 언론이 보도가 됐고 월 트래픽은 한 2,700만 회, 한국 인구의 절반 정도죠. 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아실 거예요. 뭐 폭스뉴스라던가 뭐 MCN이라던가 뭐 바차트라던가 여러 군데다가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마 마무리 단계일 건데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 얘기 아세요?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네, 그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노력은 늘 배신해요.
배신한 게 일반적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예, 노력을 이제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명제가 참이 되려면 노력을 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했어야 돼요. 근데 모든 노력을 한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되게 잘하시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대부분은 운이 좋아야 됩니다. 네. 노력을 한 사람들은 모두 성공을 했어야 되고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네, 노력하더라도 실패한 사람도 훨씬 많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를 워낙에 많이 겪었었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일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조리고 다니고 중학교 때 일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3시 반에 6교시가 마칩니다. 그럼 이제 업장으로 가요. 그래서 4시까지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점심에 손님들이 먹고 남은 설거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시까지 설거지를 어떻게든 끝내고 그 다음에 5시부터 저녁 손님들 재료 준비를 해요. 그래서 6시부터 저녁 손님을 받아가지고 9시까지 손님들을 쳐냅니다. 9시에 끝나면 11시까지 마감을 해요. 마감을 하고 와서 11시에 집에 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 9시가 되면 학교로 가죠. 학교에 가서 같은 생활을 계속 반복이에요. 평일에 반복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침 9시에 일어나죠. 바로 업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 11시까지 계속 반복을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노력은 저를 배신을 했어요.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저는 겪었기 때문에 노력보다는 운이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운 7기3이라는 말이 제 인생의 모토예요.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란 말입니다. 아마 뭐 늘 실패를 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없냐라고 했을 때 제가 그나마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냈는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그 방법론에 대한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행복한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재능이 있는가, 3가지를 겹쳐봤을 때 이 3가지를 이렇게 그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이 3가지가 중간에 겹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앉아있는 분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평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이 3가지가 만약에 겹친다면. 근데 만약에 이 3개 중에서 2개가 겹친다면 여러분들은 되게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만 충족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러면 내가 행복한 일만 찾아도 돼요. 그렇게 내가 행복한 일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사회가 알아서 그거에 대한 가치와 재능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읽기를 좋아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사회가 알아서 저한테 가치랑 재능 같은 것들을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가능하다면 이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신 일들, 아까 보셨을 때 이제 되게 재능 있으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춤을 추신 거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이 3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혹은 2가지 혹은 1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지, 만약에 난 이런 거 복잡하고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냥 행복한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제 인생의 모토도 행복이거든요. 저희 직원들한테 되게 입버릇처럼 이제 행복한 밤 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뭐 네, 행복하게 일찍 퇴근하세요, 뭐 행복하게 내일 연차 쓰시네요 하고 그렇게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끼에 관련된 것들, 이제 뭐 달토양 연구, 소위 말하는 이제 농학, 그리고 임학, 자연과학 같은 것들은 분명히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필요한 건데, 근데 행복이랑 낭만이랑 사랑 이런 것들은 우리 삶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뭐 재능 없고 사회적 가치도 모르겠다. 근데 만약에 하신 일이 행복한 일이거나 혹은 낭만적인 일이거나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편하게 트라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개는 사회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다 드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목이 바뀌었죠? 네, 결국 행복이 짱입니다. 이상, 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소중한 15분을 IQ 95짜리 보노보와 네, 범고래 사이의 사람을 위해서 쓰셨고요.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얼마나 똑똑하시든 똑똑하시지 않든 상관없이 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